네, 익절의 기술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만기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좀 힘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네. 오늘 시장 보셨습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든지 추석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상당히 좀 고갈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 특히나 전체적으로 중소형 개별주들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장중에 어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서는 사실 수익을 좀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느끼셨으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분위기 자체는 내일 그리고 아마 금요일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 시장은 상당히 좀 한가한 어떤 그런 시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장 막판에 특히나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 외 여타 종목군들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좀 큰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달리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 선물 옵션까지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극단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군에 있는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내일 시장 만기를 좀 앞두고 오늘 시장 만회하는 미국 시장 또는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된다면, 일단 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옵션과 선물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어떤 과정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 어떤 영향을 지수 선물 옵션 시장이 직접적으로 좀 받게 된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배틀을 좀 짧게 잡으면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단기 급등주 개별주 위주의 수익을 좀 내셨다라면 챙기는 전략으로 차라리 좀 어떤 스윙 포지션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내일장에 확인하시고 어떤 추가적인 포지션을 키워가신다든지 신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분위기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짧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스킬을 저희가 익히면 좀 익절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좀 달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큰 이변이 없다 보면 장 초반에, 뭐 예를 든다면 오늘 동양피스톤처럼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 장 초반에 예상치 결출한가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장중에 너무나 많은 종목이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한성 네오텍이라는 종목도 실제 장중에 급등과 급락의 상황을 좀 보여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국제약품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급등과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어떤 상승과 하락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어떤 급등에 부안해동하시거나 좀 쫓아가시는 거래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데, 저는 여러분들께 장중에 급작스러운 어떤 뉴스라든지 또는 뭐 금액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작게는 한 5억 정도, 크게는 한 2, 30억 정도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인 어떤 급등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 쫓아가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어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든지 또는 장중 어떤 신규 종목을 매집해 나아간다든지 또는 어떤 스윙 관점, 보유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어느 지지 가격대를 좀 찾아가는 매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장중에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 자금이 쏠린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쫓아가시는 거래를 하신다라면 소위 이제 돌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 거래라고 한다면은 대다수 분들이 결과적으로 뭐 국제약품을 예를 든다라고 본다면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 9,300원대 또는 9,200원대에서 최종적으로 시세를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증권사별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조회수라든지 거래량 급증이라든지 시세 변동이라든지 몇몇 가지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장중에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짧게 거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세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화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매수를 하시거나 진입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오버슈팅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좀 말씀드린다면 장중에 순간적인 어떤 급등을 보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마찬가지로 RT캐스라는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오버슈팅 이후에 약 한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것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쫓아가는 거래, 돌파 매매, 혹은 장중에 좀 흥분하셔가지고 부안해동하신 분들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그런 시장이 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엠텍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대략 한 6.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상승폭의 그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줌으로써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거나 명확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수급 쏠림에 의한 어떤 장중 분봉상의 장대 양봉은 절대 쫓아가시는 거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본인께서 돌파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당분간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은 팔기 위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쫓아가실 필요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고 되도록이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대를 지켜주거나 조정을 주거나 해당 가격까지 하락 이후에 어떤 지지 가격대라든지 또는 어떤 선제가창을 통해서 충분한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차분히 매매 좀 임하신다라면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 숨 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자라는 오늘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지난달 포트에 편입한 종목들 수익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 CIS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DPCR 같은 경우도 고가 기준에 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에 또 편입하신 종목인 한올바이오파마 뭐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반등 노려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AS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세를 좀 보여준 이후에 약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앞서 어느 정도 수익 실을 좀 하셨다라면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어떤 기준 가격대로 23,5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신규 매수라든지 또는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것을 조금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마도 내일장 기준 했을 때 해당 가격대를 지켜주는 어떤 상승이라든지 양봉의 형태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포지션을 끌고 나아가는 전략을 취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CIS로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어떤 돈이 들어왔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0억 원의 매수 자금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의 어떤 횡보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찌 본다라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또 스윙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어떤 정고점대를 돌파하는 어떤 추세적 상승 흐름세가 좀 더 이어졌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내에서도 일단 상용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을 전고체 배터리에 투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개발 속도를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상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슈팅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 놓고 봤을 때 약간 플러스 9%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치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재차 14,000원을 이탈하는 어떤 하락 조정 움직임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오늘장 기준을 했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입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신다라면은 되도록이면은 13,500원 전후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해당 가격에서 눌림 과정을 확인하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대응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AS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포트에 새로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우상의 추세 구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찌 본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많은 관심을 갖는 그 중심 키워드는 사실 애플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애플카를 떠나서 LG전자,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파일을 좀 넓혀갈 경쟁 부품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현재 LG 내에서도 지금 개발 중인 어떤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중요한 부품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LG와 상당히 좀 친화적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향후에 LG 이노텍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애플카 TF팀이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나온다든지 보다 이슈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 과정 중에 있어서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또 이 종목이 앞서 가격 설명을 좀 잠시 안 드렸었는데 해당 가격 17,500원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면 해당 가격대 조정 과정을 보여준다면 서서히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겠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 선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17,500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여러 이벤트 속에서 양대지수 하락이었는데요. 내일은 보다 원만한 수익률 낳는 하루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